2021년 4월 18일, 일본 카와사키현 모리노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아래, 이 마을은 그날 밤 한없이 차갑고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늦은 밤,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경찰서에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이와타 켄지 씨의 친척으로, 그는 켄지 씨의 집 거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65세의 켄지 씨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끔찍한 상흔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 현장 감식팀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피해자의 몸과 주변에는 깊고 어두운 감정이 개입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는 은비스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동생 이와타 유키오. 59세의 유키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효자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88세 노모를 극진히 모시며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이웃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죠. 형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한없이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평소 켄지 씨가 돈 문제로 유키오 씨를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했던 동생의 속을 끓게 만드는 형의 행동은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살인의 동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평범한 남자는 형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죠. 마치 이 세상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동기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기묘한 점은 범인으로 지목된 유키오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살인 현장을 뒤로하고 새벽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를 모시고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유키오는 차분하게 친척에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희생할게요. 어머니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의 말에는 후회나 공포보다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말이죠. 어머니를 내려준 뒤 그의 행동은 냉철함을 넘어 섬뜩했습니다. 마치 소풍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는 가장 평범한 일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자신의 집에 전화해 신문 구독을 취소했죠. 그의 음성 메시지에는 취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없이 평온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차를 사건 현장에서 3km 떨어진 도서관 근처에 버려두고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색에도 불구하고 유키오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남자가 왜 형을 죽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유키오와 그의 형인 켄지 씨는 마을에서도 우애가 깊은 형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경찰은 유키오가 도주했을 가능성,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 그리고 자살했을 가능성 등 세 가지 가설을 놓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가설 도피. 유키오가 차를 버린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입니다. 범행 직후 차분하게 일상을 정리하고 흔적을 지운 그의 행동을 보면 미리 계획된 도주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인근 기차역의 CCTV에는 그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는 기차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유키오에게는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과 신뢰가 있었기에 그를 숨겨줄 조력자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가 홀로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위장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외딴 곳으로 숨어든 것일까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제보나 흔적도 없다는 사실은 그의 도주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 은신. 가장 기묘하면서도 흥미로운 가설은 유키오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시골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이 가설은 그의 효자스러운 행동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셔다 준 후 제가 희생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를 넘어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효심이 그를 세상과 단절된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평온한 노년을 위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 즉 극단적인 범죄와 극단적인 효심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인물상을 설명해주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유키오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가설, 극단적 선택.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어쩌면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그가 바다에 몸을 던지거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유해를 찾기 어려운 험준한 산이나 거대한 바다는 그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그의 마지막 행적들, 즉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한 신문 구독 취소와 제가 희생할게요라는 그의 마지막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형을 죽이고 자신의 삶마저도 마감하는 것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타 유키오에게는 형을 죽이는 것과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키오의 실종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모순된 행동을 탐구하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효자였던 그가 왜 살인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4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이 모든 질문은 이와타 유키오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증인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기록자입니다. 사랑과 원망, 돌봄과 피로가 한 지붕 아래 켜켜이 쌓일 때 기록은 몇 장의 빈 페이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의 정중한 음성 한마디, 편의점에서의 짧은 인사, 다정한 눈웃음 등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은비스 드라마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장을 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